자, 시작을 할게요. 꿈으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은 표식입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굉장히 사실 이 얘기할 때 긴 게 앞에 있어요. 하지만 딱 정리해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쳐다봐주세요. 여기 사람 얼마 안 돼서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시작을 할게요. 삶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찾을 것인가와 두 번째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거에 걸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첫 번째입니다. be present예요.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오전에 활동을 할 때 얼마나 집중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딴짓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만큼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제가 쏟아내는 에너지를 다 받아가실 수 있으면 오늘 굉장히 업돼갖고 집에 가실 거예요. 저는 여기 서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에너지 이렇게 쏟아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만의 색깔이 어떤 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70억인에 가까운 인구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더할 수 있는 가치도 유일한 색깔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예요. 그걸 지키면서도 70억의 사람들이 공유한 건 분명히 있어요. 자기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 성실해야 하는 거, 약속을 지키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면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 사이란 얘기입니다. 인간이 되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지금을 살면서 공통의 가치를 지키고 내 색깔을 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생에서. 집중력이 확 올라갔네. 내가 앞에서 말을 잘했다는 얘기지.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미래를 꿈꾸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저는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올해 40인데요. 요번 주에 유튜브 시작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딱 시작해가지고 녹화한 거 올리느라고 촬영하는 거 배우고 조명 놓는 거 배우고 편집하는 거 배우고 맨땅에 헤딩 엄청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코칭도 하고 강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성장 의지가 있으면. 잘 해보겠다는 야망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야망을 갖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내 인생을 앞으로 만들고 가고 싶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만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곰은 겨울에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봄에 깨어나기 위함이기는 맞아요. 하지만 사람은 자기 의지로 주어진 것을 어기기도 해요. 소방관들은 불이 난 곳을 자기의 의지로 뛰어 들어가요. 그게 본능적으로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죠. 그게 사람과 동물을 가르는 가장 큰 조건입니다. 자기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와중에 내가 하겠다라고 선택하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이니까. 저는 33살까지 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냥 부모님이 얘기한 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아기가 나오고 아빠가 됐는데도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나보다 훨씬 빨리. 그렇겠죠. 여러분 나이가 어리니까. 맞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해줘야 될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지로 자기 인생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과 자기 의지로 선택한 것과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자기 마음가짐을 지켜가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를 오늘 다 배운 내용 중에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간 날 때마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삶의 목적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삶의 목적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다.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취직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었어요? 저 그랬거든요.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게 삶의 목적 아니에요? 저 그랬거든요.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떤 사람이 돼서 세상에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은가 하는 겁니다. 이 고민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벌고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의 삶은 별반 바뀌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부모님한테 어떤 딸이 되고 어떤 아들이 될 것인가, 내 아이들한테 어떤 롤모델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내가 세상에 어떻게 내 색깔을 더해갈 것인가를 결정을 지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가치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가치라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성찰해 나가냐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나아지겠다고 발버둥 칠 때마다 방황할 거예요. 대신 그렇게 방황을 할 때마다 성장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처럼 코칭을 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 개발에 계속 마음 쓰세요, 뭐 하세요. 그거 뭐로 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똑같죠. 뭐 그럴 수 있어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그 의지와 고민과 그런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남습니다. 읽은 것은 잊을지언정 이것을 읽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조각으로 남아져 있어요. 그렇게 사람의 인품이 성장하는 겁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 수양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방향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전체적인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삶의 표식이에요. 꿈으로 가는 길에 있는 첫 번째 표식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조금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였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를 좀 더 찾기 쉬울까요?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이걸 해서 좋은 일, 저 같으면 이렇게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일이 저한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때 힘들지언정 내 멘탈 에너지를 쫙 끌어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든지 하는 일이 뭔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열정과 필요성은 달라요.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열정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고 자막을 넣고 하는 건 제 열정에 전혀 없는 일이에요. 세상 귀찮은 일이에요. 하지만 해야 돼요. 왜요? 제 삶의 목표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싫은 것들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슨 목표를 갖게 되고 무슨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반은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됩니다. 세상 이치예요. 좋은 것을 얻으려면 싫은 것도 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세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제일 취직을 한 이후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내가 취직해서 이렇게 살라고 이 회사를 들어왔나라는 고민이에요, 요새는. 그래서 저 문제는 계속 바뀔 거예요. 나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싶고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가치를 더해가고 싶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지까지도 걸려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에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할 것인지, 내 주변에 가까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여러분들의 그런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걸 배울 때 즐거운가요? 이게 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기 이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달 강연을 하느라고 자료 준비하고 뭐 하지만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즐거워요. 제 열정에 있고 저도 배우고 제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아침에 오셨던 분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어라는 그 뿌듯함이 느껴지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4분면 안에서 어디를 추적을 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찾을 건가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찾는 키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가기 전에 제 삶의 목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제가 어떻게 이런 삶의 목표를 찾았는지. 여기는 쿠웨이트 사막이에요. 북쪽이에요. 쿠웨이트는 쿠웨이트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북쪽에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를 넘어선 36km를 지난 건너편에 또 사막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그런데 2013년 1월에 부임을 갔을 때 길을 잃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그 위치가 대충 여기쯤 됩니다. 길을 왜 잃었냐면 오후 4시에 바닷가에서 안개가 확 피어오른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해무는, 그러니까 바다의 안개는 피어오르는 순간 엄청나게 빠르게 엄청나게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라이트를 켜도 앞에 5m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이 바닷가 쪽으로 가면 여기가 다 진흙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아무 데로나 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할 수 없이. 그리고 내렸습니다. 내려서 어떻게 해요? 길을 찾아야 될 거예요. 내 발로. 그래서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쪽으로 갔어요. 이대로 그대로 갔으면 도로를 만났을 거예요. 근데 20분을 걷다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20분 걷다 말고 돌아갔어요. 다음에 또 다른 방향을 찾아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찾아야 되니까. 또다시 20분 걸었습니다. 20분 가다가 또 무서워서 돌아왔어요. 막 사람들이 그런 말 했었거든요. 야, 바닷가에 가면 정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 막 사막이니까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고 보니까 벌써 20분 해서 벌써 1시간 반을 걸어 다녔는데 아무것도 나한테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야, 이 길로 가다가 내가 뭐를 만나든 끝까지 가보자라고 해서 걸어간 게 저 방향이었고 그 끝에서 바닷가를 만났습니다. 바닷가가 쭉 있고요. 물이 들어오고 있고 하늘에 해는 있는데 안개 때문에 해 모양만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되게 어두웠고요. 바다 냄새 피어오르고 있었고 진흙 냄새가 막 났어요. 거기에 안개 냄새까지 더해졌어요.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건 여기가 삶이 끝나는 곳, 세상이 끝나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딱 제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사람은 엄마였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라는 말을 입 밖으로 이렇게 엄마라고 하고 눈물이 팍 터졌어요. 그리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때 돌막 됐던 저희 딸아이, 저희 와이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와 있나라는 거였어요. 뭐 건설회사 취직을 했고 토목 일을 하는 사람이 해외 갈 수도 있죠.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내가 세상 끝에 딱 와서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바랐던 삶이 이게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는 제가 꽤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었고 뭐라고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날 결과적으로는 길을 찾았죠. 이 바닷가에서 반대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제 발자국을 따라서 차로 돌아가서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고 돌아가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쓴 문장이 5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한가입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어 했던 것일까? 두 번째는 방황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바라는 길 위에서 방황을 해야지. 세 번째는 엄마랑 딸이랑 와이프랑 다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잊고 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는 단 한 걸음이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나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게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를 묶어주는 단어가 저한테는 3개가 있어요. 그게 제가 코칭 교육을 받은 이유입니다. 저한테 코칭 교육을 해주신 분의 삶의 라이프 미션이 Live, Love, Matter예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문장을 저는 Live, Love, Matter라는 3가지 단어로 갖고 제 삶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캘리브레이트 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앉은 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쓴 글자는 이겁니다. 그냥 꾹꾹 눌러 썼어요.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어요. 삶은 더할 거 없이 내가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썼어요. 이런 과정 끝에서 제가 얻은 제 삶의 목적은 이겁니다. 건강하고 열정적인 휴머니스트가 돼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항상 성장하면서 또한 다른 이들의 롤모델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내 삶에 들어온 이들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이끌고 동시에 나 자신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 삶에 들어오는 분들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언제나 롤모델이 되겠다는 것. 여러분들은 누구의 롤모델이 되고 있나요? 분명히 살면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겁니다. 어떤 모습이고 싶어요? 그것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단어 3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엑설런트 코스의 첫 번째 마음가짐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최고의 내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 단어 3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삼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인게이지하고 유머러스하고 인스파이링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강연하다가도 되도 않는 그 유머도 하죠. 아까도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인스파이링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비프레젠트 하겠다라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려고 애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 생각했을 때에 대표하는 단어 3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2번째는 스피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One Step to My Dream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하루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책을 단 한 페이지만 읽고 잠이 들더라도 책을 읽겠다, 강연을 듣겠다라고 하는 게 제 지금 결정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쿠웨이트에서 길을 잃은 이후의 말이죠. 자, 이렇게 삶의 목표들을 찾기를 바라시고요.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제 강연에 또 오시면 됩니다. 2번째 표식이에요. 여러분들 모두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프로페셔널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길을 잃은 바닷가 사진이에요. 저쪽에 날 좋을 때 찍은 거니까 당연히 문제는 없죠. 저 끝에가 저 바닷가가 향해 있는 길이고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 발자국만 남아요. 그리고 이렇게 길이 끝나는 데가 이어집니다. 도로를 그냥 저렇게 만들고 말아요.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냥 여기까지 도로 띵 만들어 놓고 끝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막이에요. 근데 제가 언뜻 저거를 맨날 반복을 하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제 삶의 답을 얻었잖아요. 방금 삶의 목표를 찾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33살에는 야, 내가 삶의 목표를 찾았으니까 이제 쫙 이루어질 거야. 별 문제 없지 뭐. 이제 이루면 되지 뭐.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하면 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켜야만 되는 것들 많아요. 저는 가족들의 삶을 이끌어야 되고요. 부모님의 기대도 아직까지 충족시켜야 되고요. 온갖 것들이 많은데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건 단 하나의 선택지였습니다. 저는 백도 없고요. 가진 돈도 없고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돼요. 어떻게? 프로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아마추어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요. 가치 있는 것을 공짜로 얻으려고 해요. 가치 있는 것을 공짜로 얻으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 많아요.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그 마음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배우겠다라고 하면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배우세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세요. 특히 시간 약속. 이게 아마추어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어떤 현실을 갖고 있냐면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중요한 게 뭔지 모르면 당연히 중요한 일을 진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스킬들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발하지 못해요. 저는 제가 스피킹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만큼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발표를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를 붙들고 뒤에서 이렇게 달달달 떨었어요. 제가요. 다리가 떨려서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그게 25살 때 일이에요. 여기 정말 이렇게 후두루두 떨다가 제가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내려왔어요. 지금 15년이 지났거든요. 저 지금 여기 서서 여러분한테 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큼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아지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게 뭔지 아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키스킬이 뭔지 아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키스킬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딱 정해져서 이 시간엔 이것만 하겠다라는 시간들이 있나요? 그게 여러분들을 나아지게 합니다. 더 나아지겠다면 지금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목표를 이루고 싶으면 블록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프로페셔널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이해를 해요. 희생이 없으면 얻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얻고 싶으면 피를 흘려야 돼요. 제가 아까 밥 먹다 그 얘기 들었어요. 지난주엔가 지지난주엔가 인영이가 사람들 한양대 다 모아서 술 먹었다면서요. 그죠? 근데 술을 먹었는데 저 옆에 교수님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 술값을 따내야겠다. 술값을 따내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인영이가 가가지고 그 테이블에 가서 작업을 막 한 거예요. 작업을 막 했는데 교수님이 술을 사주셨어요. 무려 한 30만 원 돈을. 목표를 이루었죠. 결국 인영이는 죽었어요. 교수님이 술 사준지도 모르고 뻗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물어봤대요, 사람들한테. 야, 술값 누가 냈냐?
프로페셔널 정신입니다. 자기가 얻고자 했을 때 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리고 얻었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는 지금까지 마음가짐이 있어 봤어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프로페셔널 정윤영 군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부끄러워할 거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프로페셔널의 현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야, 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라고 한 적 없어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자신감이라고 해요. 자신감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아니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라고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파악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거든요. 내가 하든 저 사람이 하든. 그걸 자신감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했던 것의 반대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걸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보컬 트레이닝을 인터넷으로 따로 받고요. 스테이지 무브먼트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요. 어떻게 이야기 구성을 해야 하는지도 다 따로 배웠어요. 강연 하나하나마다 한 2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왜? 제 목표가 있으니까.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절제를 하고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평상시에 모자라고 자꾸 졸고 있다라고 하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뇌에 충분한 산소는 어떻게 공급해요? 심호흡을 하면 돼요. 시간 날 때마다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면 돼요. 물론 건더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야 옆에 사람만 안 보이게 잘 하시고. 자, 크게 코로 나한테 들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지금 방금 코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때 어깨가 올라가는 사람은 호흡을 잘못하는 겁니다. 배가 나와야 돼요. 자, 다시 시작. 10번 할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네, 우리 창희가 건더기가 나왔나 봐요. 웃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다를걸요? 방금 전하고 단 15초 전이지만 다를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동, 습관이죠.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무조건 문을 지나갈 때 심호흡을 해요. 미팅에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해요. 여기 강연 시작하기 전에 저 밖에 서가지고 혼자 몸 털어요. 혈액순환을 시켜야지, 산소를 몸 배달을 해야지. 그래야 느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실패를 하셔야 됩니다. 꿈으로 가는 길에. 세 번째 마크예요. 실패예요. 이건 제가 쓴 이메일이에요. 출판사에 한 100군데쯤 될 거예요. 첫 번째 책은 성공의 끝에서 성장을 만나다라는 책을 썼어요. A4 용지로 여러분들이 가득 100장 정도 120장 정도 쓰시면 됩니다. 다 썼어요. 되겠지? 보냈어요. 그게 2015년의 일이에요.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욱해서 다음 책을 또 썼어요. 이것도 A4 용지 또 100장 썼어요. 또 잘렸어요. 작년에는 아예 대놓고 썼어요. 보통 사람 어벤져스 만들기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A4 용지가 3개 다 합하면 한 400장쯤 됩니다. 그냥 한글 기본에다가 타입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장을 써요. 120장을 써요. 그리고 보내요. 그런데 제가 출판사를 가린 이유는 뭐냐면 되게 씁쓸한 게 이렇게 답장이 온 3개가 다 복사하기 붙여넣기로 왔어요. 너하고 말할 가치도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걸 다녔을 때 한 3개월간 아팠어요. 해외 현장에서 잠 주려가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앉아가면서 썼는데 차니까 제가 뻥 맞고 나가 떨어졌죠. 근데 두 번째 거 쓰고 거절당하니까 그래. 그런 있는 일이지 뭐. 세 번째 거 쓰고 차이니까 야, 이거 방법을 바꿔야겠구나. 내가 인지도를 먼저 얻어야 되겠어. 그래서 유튜브 시작한 거예요. 길을 찾아야 되니까. 이 과정에 회복되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처음엔 3개월간 나가 떨어지는데 여긴 뭐 한 달, 여기는 거절당하고 바로 뭐 어떻게 하겠어. 간단해요. 부족합니다. 제 꿈을 이루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죠. 대신 저는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요. 더 하면 되잖아. 내가 더 하면 되지. 더 나아지면 되지.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조건 실패를 많이 하세요. 다른 사례 보여드릴까요?
제 유튜브 인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사람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40살 먹은 아저씨가 고민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아까보다 좀 낫죠. 이렇게 나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고 다시 하고. 이번엔 더 가관일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유튜브 녹화 뒷 배경을 이걸 썼어요. 저기 제가 여기 서 있고요. 이 뒤에 이게 다 떠 있어요. 만들었더니 영서가 한마디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해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썸네일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것도 누군간 저보고 야, 너 무슨 기독교 뭐 올드한 거식이 있냐고. 뭐 그건 모르겠어요. 다 바꿀 수 있을지 여튼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저거보단 이게 낫죠. 이건 더 가관이에요. 제가 처음 녹화 시작한 장면입니다. 지금 스크립트 읽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조명 안 맞아서 여기가 깜깜하죠? 실패 무지하게 했어요. 녹화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자,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 제 두 번째 유튜브 비디오입니다. 앞에 거에 비하면 훨씬 낫죠? 이렇게 나아지는 거예요. 실패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지세요. 그렇게 배우고 새로운 걸 익히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젊어집니다. 그렇게 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젊지만 젊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에너지가 모자라면 젊은 사람은 없어요. 젊으면 그 순간에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느냐 그 에너지가 결정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여기서 에너지가 가장 넘치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떠드니까. 훨씬 낫잖아요. 이거 하려니까 와이프가 한마디 했어요. 살 빼. 그래서 이 앞에 거랑 이거랑 비교해보면 이게 조금 살이 덜 쪘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 빼고 있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죠? 목표가 생기면 사람은 하게 돼요. 절실하게 바라면. 아까 말한 목표를 잡으시고요. 이렇게 실패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일정 수립이에요. 그럼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 이룰까요? 자연법칙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도미노입니다. 도미노의 원리는 한 개의 도미노가 넘어지면 그거보다 1.5배의 너비를 가진 도미노를 넘겨뜨릴 수가 있어요. 넘어갑니다. 도미노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대로만 넘겨뜨리면. 저는 앞으로 5년 안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코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3년 안에는 한국에서 제일 가는 코치가 되고 싶어요. 사실은 이루었어요. 왜냐하면 CHPC는 우리나라에 지금 저 말고 딱 한 명 더 있거든요. 올해 인증받은 분.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서 최고 코치이긴 합니다.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내가 코치로서 자부심이 있을 만큼의 코치가 되고 싶어요. 3년 안에. 어림도 없는 목표인가요? 맞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제가 이룰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부터 휴직을 합니다. 제 삶의 새로운 길을 가고 싶어서요. 저는 저희 와이프랑 같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둘이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쭉 다니면 더더욱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전 휴직하고 이 길을 갈 겁니다. 제가 바라는 일이니까요. 제 꿈이니까요. 넘어뜨릴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역으로 내가 큰 목표를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큰 목표를 잡으시고요. 그걸 나누세요. 작게. 그래서 거꾸로 내려오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가가 나올 겁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강연을 들으시러 오면 됩니다. 아니면 코칭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예를 한 번 더 볼까요? 5cm짜리 도미노를 넘기기 시작을 하면요. 18번째 가면 피사의 사탑이 넘어갑니다. 22번째를 가면 63 빌딩이 넘어가요. 24번째에 가면 롯데타워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뭐든 그게 뭐든 넘어가요. 넘기세요. 이룰 수 있어요. 잘만 역으로 생각하면. 다만 한 가지 해야 되는 건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 한 가지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실수도 하고 나쁜 습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실수고 어떤 것이 나쁜 습관인지 구분을 해드릴게요. 자, 말씀을 더 맞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실수랑 습관을, 나쁜 습관을 구분하는 방법은 똑같은 실수를 3번 하면 습관입니다. 아, 밤에 가서 웹툰 보지 말아야지. 오늘도 보고 있어요.
어제도 봤어요. 내일도 볼 거예요. 그럼 그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습관이에요.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게임 방송 안 봐야지? 오늘도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보면 취미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취미생활을 갖고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가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도구는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되나요? 도움이 되나요? 저는 하루에 4번 알람이 울려요. 아까 말한 그 제 삶의 목표가 알람으로 아침에 6시에 뜨고요. 10시에 한 번 또 뜨고요. 오후 2시 때 끝나고 하루 끝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알람이 떠요. 그럼 얘는 저를 도와주는 도구예요. 근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서칭을 하고 있으면 이건 디스트랙션이에요.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룰들을 정해서 지켜가느냐가 개인의 자유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딱 정해진 루틴대로 살면서 그것에 의해서 편안함을 느끼면 그 사람 삶 안에 자유가 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규율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걸 꼭 갖고 싶다는 습관이 생기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쓰고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더 이상 많은 에너지가 쓰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컬 연습을 해요. 이렇게 하고 스탠딩 연습을 합니다. 제대로 무대에 서 있으려면 다리에 온 힘을 줘가지고 무대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온 힘을 주어서 무게를 눌리기 위해서 집에서는 또 요만한 돌을 놓고 바닥에 이렇게 눌러요. 발로 꾹꾹 눌러요. 제 다리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아침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돌을 밟고 서가지고 꾹꾹꾹꾹꾹꾹 이러고 연습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 딸내미가 나와요. 아빠 뭐해? 아빠 연습해. 아빠 멋진 선생님 될 거야. 강연하려고. 아이한테 그만큼 좋은 교육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필요하면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 많아요. 서로 물어보고 도와달라. 내가 이거 지키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서로 의지를 북돋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왔으니까 조금 정신을 번쩍 차려볼까요? 이 얘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삶의 목표를 찾는 것처럼 중요한 얘기예요. 질문입니다. A4 용지를 3억 장을 연결하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있는 거 말고요. 눕혀서. 그야말로 A4 용지 쌓아놓는 것처럼 연결을 쫙 하면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까요? 30km입니다. 서울과 수원의 직선거리예요. 산수 제가 했어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안 틀린 산수입니다. 자, 3억 분의 1의 확률이 또 뭐가 있나요? 그날 아버지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2억 5천에서 3억 분의 1의 확률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잉태된 순간의 확률은. 그러면 A4 용지를 서울에서 수원까지 쫘르르 눕혀서 연결해 놓은 것 중에 하나를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확률로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그 길이 쉬웠을 것 같아요. 그 3억이 모두 잉태가 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이루어진 결과물이 여러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경쟁도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순간에만큼의 경쟁을 이룬 적이 없어요. 제 말이 틀린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믿고 있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사실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오전에 오신 분이 한 기억력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3억 분의 1은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10명만 있어도 30억이잖아요. 3억 분의 1이면. 그죠? 그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부족해라는 말은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하면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야, 희망파리 같은 거 하지 마. 사람은 다 태어나고 가진 게 달라.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어쩔 때 맞아요? 듣는 사람 믿을 때 맞아요. 헨리 포드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믿건 할 수 없다고 믿건 여러분은 옳아요. 어느 쪽에 서시겠어요? 저는 차라리 할 수 있다고 믿고 그 길에서 쓰러져가지고 다 못 갈지언정 그 길에서 쓰러지겠어요. 처음부터 쓰러져서 시작하느니.
더 나아지세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로 한 걸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그래서 대부분의 그 미국의 NFL이나 NBA나 선수들이 왜 이렇게 긴 터널을 쫙 빠져나와서 이렇게 탁 모이잖아요. 그 긴 터널을 시작하는 곳에 이런 멘트가 써 있습니다. Players only beyond this point. Absolutely no admittance. 네. 선수만 들어오란 얘기예요. 선수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프로페셔널이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사시면 됩니다. 누가 또 태클 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면 어때요? 맞아요. 사람마다 목표는 다르니까. 다만 더 나아지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 인생에 야망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나아진다라고 믿고 더 나아질 만큼 노력을 하세요.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삶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식 첫 번째는 삶의 목표를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고요. 세 번째는 실패를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일정을 수립하고 자기 관리를 할 건지를 아셔야 되고, 마지막은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제가 오늘 한 얘기들 여러분들에게 요만큼이라도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더해드렸다면 전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첫 번째 유튜브로 올리고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쿠웨이트에 있는 분이 한 친구,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데 똑같은 과장인 친구분이 연락이 왔어요. 과장님 이거 뭐예요? 저 유튜브 채널 오픈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렇게 보세요 하고 보내드렸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 어떤 일이세요? 제가 지금 지난 3일 동안 두바이에 출장을 갔다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진짜 울고 싶었는데 과장님 동영상을 보니까 힘이 나네요. 그 한마디가 주는 저한테 감동과 만족감이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꿈을 얼마만큼 이루는데 이만큼의 도움이 되겠죠? 그래,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꿈꾸는 걸 해나가면 분명히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고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제 오픈한 유튜브예요. 이렇게 찾아봐야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나옵니다. CHPC 윙코치라고 찾으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 홈페이지는 여기 korea.mykajabi.com이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접속을 하시면 거기에 이름이랑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이렇게 성공 가능성 진단지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자기가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대상으로 요거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저희 회사 내에서 다른 분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한 분은 자기가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요거 해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미래 정체성, 미래에도 그걸 하고 있을까요? 돈을 벌지 않아도 그 일을 할까요? 라는 걸 생각하더니 아니구나라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단 목표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여기 접속을 하셔가지고 저거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지금 해드린 얘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드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좀 더 에너지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겁니다.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